자바스크립트에서 저희가 이제 객체를 지금 저희가 객체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쓰자 해서 get element by id by 그 id를 위해서 그 객체를 한 개 찾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거 외에 이제 몇 가지를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여기 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class name,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 tag name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JS에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객체를 선택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객체를 선택을 해서 변수로 받아낼 수도 있고 걔 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먼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이지만 객체라고 얘기하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브젝트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HTML 부분에 해당되는 객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HTML에 해당되는 것을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뭔가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벤트 처리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 무슨 동작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CSS를 바꾼다든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면 모양이 바뀌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꺽쇠 표시 안에 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속성에 해당되는 것도 바꾸면 그 속성에 해당되는 게 바뀌면서 모양이 바뀌어요. 데이터 내용이 바뀌어요.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태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태그. 그 도큐멘트 점 이렇게 앞에는 도큐멘트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도큐멘트는 지금 현재 도큐멘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큐멘트 안에는 윈도우라는 게 있죠. 윈도우 창 안에 도큐멘트. 그래서 창 안에 이렇게 써져 있는 윈도우 생략할 수 있어요. 윈도우 안에 있다 그러면 윈도우 생략할 수 있고요. 도큐멘트 생략할 수 있어요. 도큐멘트 현재 문서 안에 있죠. 거기 이게 근데 여기 get element by id를 이렇게 쓴 것은 여기 도큐멘트라고 썼네요. 도큐멘트는 생략 안 하는 걸로 쓰시죠. 있다 그러면 그래서 도큐멘트 생략 안 하시고 도큐멘트 점 이렇게 쓰는 걸로.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tag name 태그 네임 맞나? 태그 네임 가로 거 쓰시면 되는데 그 얘네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여기다 태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쌍따 앞에 찍고 여기다가 이제 태그 이름을 쓰시면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태그가 배열로 나와요. OBJ로 쓰겠습니다. 오브젝트 뭐 배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태그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판 태그다 하면 스판 태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열로 나와서 나중에 처리할 때는 포문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써서 이제 포문을 작성해서 형성된 포문이나 이런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객체를 한 개 한 개 받아내서 사용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W3 코urse의 자바스크립트에 요거 이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포문 처리를 하게 되고요. 반복문 처리. 그 while문을 해도 되는데 처리를 하게 반복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속성을 선택할 수 있고요. by까지는 똑같고요. document.get element by 쓰시고요. 그 클래스 이름이니까 클래스 네임이라고 씁니다. 네임이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서 써주시면 클래스를 살 수 있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죠. 그러니까 얘도 오브젝트 배열입니다. 배열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얘도 포문 처리를 하게 됩니다. 포문 처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반복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입력될 때의 입력의 이름, 입력이나 이런 입력의 인풋 태그 같은 것 중에서 이제 네임, 입력의 이름 같은 걸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이쪽에 보시면 얘도 배열이고 반복문 처리를 하게 되는데, 윈도우 좀 도큐멘트 그 다음에 get by name입니다. 그냥 네임으로 사용하시게 되고 이때는 name equal로 쓰고 사용돼서 인풋의 name의 이름
네임 속성의 이름입니다. 속성의 이름이 이쪽에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 얘도 배열로 나오고 포문 처리를 하게 됩니다. 포문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태그, 클래스, 입력 이름, 인풋 이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으신데, 그 get element by id get id라고 쓰시고요. 아이디를 작성을 하시고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구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잘 쓰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하시니까.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 이름을 쓰시고, 아이디는 근본적으로 한 개를 찾으면 그 밑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단수나 오브젝트가 그냥 나오게 되고요. 얘는 포문 처리, 반복문 처리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냥 포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리만 하시면 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아이디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get element by id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만들어서 작성을 해보셨다 이거죠. 작성을 해보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냥 출력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넣기만 했는데, 얘를 변수로 저장해서 변수로 저장한 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여기에 get element by id가 한 개 나왔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이름을 찾을 때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나중에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한번 짜드리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이제 jQuery를 이용해서 쓰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jQuery를 쓰시게 되면 그때 jQuery를 쓰실 때에 그 처리는 이게 여러 개면 여러 개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고, 그 한 개면 한 개 처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처리가 함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게 jQuery입니다.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이런 배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배열 처리. 그 뭐 이벤트 처리나 이런 거 할 때 배열 처리를 해서 포문 돌리고 이런 코딩을 해야 되는데, jQuery를 이용하시면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으십니다. 코딩을 위해서 이제 그 저희가 클래스 네임이나 태그 네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래스 네임 한 개만 배열 오브젝트가 나온다, 요거만 이제 한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컴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HTML 클릭하시고 셀렉터입니다. 셀렉터 쓰시고 엔터 치세요. 선택하는 건데, 선택 하시는 건데, 여기 바디 그 자바스크립트를 위에다 쓰면은 이제 선택이 힘들다는 걸 아셨으니까, 제가 태그를 쓰기로 했죠. div 해가지고 div에서 여기다 a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 쓰시고, 그 다음 거는 b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거는 c 이렇게 쓰겠습니다. c 됐죠? div를 찾으면 여기 0번째, 여기 1번째, 2번째 이렇게 됩니다. 폼 돌리면 되죠. 인덱스로 폼을 돌리시면 되고, 바디 안쪽으로 스크립트를 이제 만듭니다. 스크립트. 그 div 태그를 찾을 거예요. 저희가 div 태그 찾아보기 라는 텐데, 그 찾기를 하려면 도큐멘트 점 위에 있는 도큐멘트 문서 중에서 get 얻어내자. get element by 태그 name. 이렇게 쓸 때 제가 이제 그 오탈자를 좀 봐야 되는데, 오탈자 왜 오탈자를 봐야 되냐면, 그 이쪽에 보시면 그 엘리먼트 아이디를 찾을 때는 엘리먼트입니다. 한 개만 찾으니까. 근데 클래스 이름을 찾을 때는 S자가 붙였습니다. 엘리먼트.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엘리먼트, 나머지 배열이죠. 이 세 개는 배열, 얘는 배열이 아니에요. 얘는 한 개입니다. 배열 아닌. 그래서 배열 아닌 거는 엘리먼트로 하셨고요. 그 나머지는 엘리먼트로 하셨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함수 이름이 있냐 없냐를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오탈자를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get elements입니다. s가 붙었고 여기다 태그 네임스 이렇게 써. 제가 볼 때는 by 태그 네임은 한 개라서 태그 네임스라고 붙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elements에다가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선택한다라고 이제 주어진 거죠.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요. div 찾을 거예요. div 찾아서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찍으시고요. 그 얘를 이제 알럿으로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var 뭐 objs, objects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입니다. 오브젝트 여러 개 이렇게 해서 한 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럿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를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찍어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건데요. 자 이제 F 컨트롤 F11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서버를 선택하시고 피니시 눌러보시면 크롬이 실행되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예전에는 오브젝트라고 그냥 나왔는데 여기 보면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 오브젝트인데 HTML이고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여러 개 모아놓은 거 여러 개 모아놓은 컬렉션이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얘가 한 개만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개 선택이 돼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div 한 개, 두 개, 세 개가 지금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선택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오브젝트 가지고 그 배열 처리하면 되겠네요. 배열 처리. 향상된 폼은 가능한지 볼게요. 포이치문 뭐 이렇게 써서 포 쓰시고 뭐 이렇게 그 OBJ인데 OBJ 땡땡 뭐 오브젝트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 이렇게 쓰시고 알러 써 가지고 그 OBJ를 한번 출력해 보라고 시킬게요. 그 이런 게 향상된 포문이 없으면 오류가 나겠죠. 네.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F4키를 눌러서 사용해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F11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오류가 있는데 15번째 줄 여기 15번째 줄 요거 향상된 포문 이거 문법에 안 맞는다 이거죠. 향상된 포문을 쓸 수 없다. 여기 S 빠졌네요. 그 쓸 수 없는지는 여기 S가 빠져서 S를 꼈어요. 이제 한번 그래도 실행이 안 되면 쓸 수 없는 거죠. F4키 눌러 보시면 요거 지금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럿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OBJ에 해당되는 게 지금 받아가지고 처리한다 이런 문법이 없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향상된 폼은 문법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자바에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석 처리하고 그 향상된 포문은 사용하지 못함, 포문은 사용 못함. 못하는 게 이제 문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문법이 없음. 그 아무 문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없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없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없으면 못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뭐 i는 이걸 쓴 다음에 맨 처음에 0부터 시작하고 뭐 i가 적거나 같다. 랭스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다 뭐 오브젝트 랭스 정도 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세미콜론 그다음에 i 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 번호 오브젝트의 인덱스 번호 뭐 i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될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정도 썼고요. 이제 바꿨어요. 프로그램을 조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누르시면 오브젝트 컬렉션이라서 확인 눌러서 보시면 HTML div 엘리먼트라고 찾아냈죠. 여기 보시면 그 오브젝트인데 HTML 안에 div 엘리먼트예요. div 태그라는 거죠. 확인 누르면 div 태그가 지금 3개를 찾아서 폼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잘 됐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향상된 폼은 대신에 향상된 폼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향상된 폼은 자바의 향상된 폼문입니다. 그 자바의 향상된 폼문을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실제적으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포이치, 이치 이런 명령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고 이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랭스, 점 랭스 있네. 랭스 길이보다 적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얘네들은 이제 알럿을 이용해서 찍긴 했는데 얘는 이제 알럿에서 태그만 봤잖아요. 태그만 보셨기 때문에 중괄호 열고 쓴 다음에 태그 말고 그 값을 한번 div 해당되는 요 값을 한번 출력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inner html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럿 다시 쓰시고 알럿 복사하고 그 객체를 찾은 것 중에서 objs 인덱스 번호 쓴 것 중에서 점 다음에 inner html 이렇게 쓰는 거죠. 위에 거는 객체를 찾은 거고요. 객체 안에 있는 요 태그 안에 있는 요 값죠. 값. 여기 inner html인데요. 값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해보셔서 쓰시면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 하시면 맨 처음에 HTML 컬렉션입니다. 아, 배열이구나. 확인 누르시고 맨 처음에 찾은 게 HTML div 태그를 찾았어요. 그 안에 확인을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게 A라는 게 들어가 있으세요. 또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div 엘리먼트 또 찾았고 확인을 누르면 B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div 찾았고 C라는 게 들어가 있다. 확인됐죠? 그래서 ABC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처리가 된 거죠. 하나, 둘, 세 개를 처리를 했어요. get element by id는 그냥 이제 데이터 한 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한 개만 쓰셔도 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get element by id 해가지고는 뭐 출력을 한 개 하자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여기 이렇게 get element by id에다가 .inner html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얘는 객체가 한 개이기 때문에 .inner html을 붙여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짜본 거죠. 그래서 여기 get element by id .inner html 하시면 inner html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이제 객체가 하나여야 돼. 하나에다 붙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셀렉트에 의해서 그 get element by 태그 네임으로 찾으셨으면 객체가 하나가 아니라 배열로 되어 있는 게 됩니다. 배열 뒤에 inner html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객체를 하나씩 꺼낸 것에다 inner html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태그 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쓸 때 이렇게 get element by id는 객체 하나를 찾아서 그 뒤에 있는 것의 변수 속성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걸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렇게 get element by name 그 외라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그 외라고 한다면 그 외라고 한다면 이쪽에 여기 get element class name 그다음 element by name get element tag name get elements로 되어 있는 요 내용들은 이제 배열이 나오기 때문에 id만 한 개 나머지는 여러 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프로그램 짤 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 받아내는 거와 그 다음에 걔를 사용하는 방법 배열을 써가지고 이렇게 포문 반복문을 이용해서 보통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